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향력이 막강해진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됐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법적 규제 대신 자발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플랫폼 자율 규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를 놓고 갖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세현 캐스터,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변호사님께서 이 오늘 주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요즘에 배달이나 쇼핑 어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용량이 증가가 되면서 소비자는 물론이고 업체들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점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실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서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전 규제와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사후 규율입니다. 먼저 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계약 상대방인 입점 업체에게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네.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원래 있었는데 네. 이것들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점 업체의 분쟁 조정 신청이나 신고, 그리고 서면 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또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는 기업 옥죄기다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 옥죄기 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강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가로막히게 된 것인데요. 네. 그런데 세계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과거의 혁신은 구글의 크롬 같은 것들 때문에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익스플로러의 과거 독점적인 지위와 최근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이 경위를 좀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혁신과 공정을 저해하고 업계의 자율 규제로 충분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혁신과 공정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인 지위와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횡포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하던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이제 새로운 혁신을 저해하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속하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배달앱 플랫폼의 포장 중개 수수료 유료화 정책을 두고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전세현 캐스터가 짚어주실까요? 네,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배달비도 크게 오르면서 요즘 포장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형 배달앱 플랫폼 두 곳이 진행해오던 포장 중개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이 이번 달 30일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유료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에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이어지면서 이제 비대면은 일상이 됐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소비도 폭발적으로 늘면서 오픈마켓부터 배달과 숙박, 패션 플랫폼까지 온라인 플랫폼은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은 코로나19 기간 엄청난 기세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배달 시장 성장세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지난 5월 온라인 배달 음식 쇼핑액은 2조 6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7%나 감소했습니다. 2017년 1월 달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어느 순간 그 1,000원, 2,000원 하던 배달이 한 3,000원대 넘어가고 이제 여러 명에서 먹을 때 아니고서는 배달은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장 점유율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비사와 시사는 올해 들어 단건 배달 수수료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단건 배달 중개 수수료를 매출 대비 6.8%에서 최대 27%까지 개편하면서 배달비는 최대 6,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배달비 부담으로 배달앱 자체를 없애기도 하고 또 포장 주문만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 많이 시켜 드시다가 이제 배달료가 부담이 되시니까 와서 직접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배달 플랫폼 비사와 시사는 그동안 포장 주문에 대해서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는데요. 9월 30일까지였던 프로모션이 끝나면 포장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최근 배달 플랫폼 비사와 시사는 포장 중개 수수료 영원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A사는 이미 포장 중개 수수료를 12.5% 부과하고 있는데요. 배달 플랫폼 비사와 시사의 포장 중개 수수료 유료화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 배달 앱입니다. 지난해 7월 광주형 공공 배달 앱인 UFO가 출시됐습니다. 민간 배달 앱의 수수료 폭리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공공 배달 앱은 지역 배달 시장에 얼마나 잘 안착했을까요? 가맹점이 지금 현재 8월 현재 7,7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 대비 한 5,000개 이상이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8월 현재 한 141억 누적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주문 건수는 55만 3천여 건의 누적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수수료입니다. 광주 공공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도 2%로 아주 저렴한데요. 그 외에도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배달앱 상에서 광주 상생카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민이 다른 화폐하고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통시장 5개가 지금 현재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공공 배달앱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광주에서 공공 앱이 나온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점차 활성화하려면 이제 많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달 수수료 논란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자율 규제 시동을 걸었는데요. 고질적인 문제가 자율 규제만으로 해결될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란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플랫폼이 유통 과정을 줄이면서 물가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거대 플랫폼이 돼서 물가를 견인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이 기구를 통해서 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지난 수년간 자율 규제의 전제인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교섭 및 협상이라는 과정이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서는 특히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서 생략되거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목도해 왔습니다. 네. 심지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온라인 유통 부문에서는 특정 플랫폼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아직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제재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제재 대상인지 판례로 확립된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라인상 시장 질서를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관련 법안 4건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중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은 올해 1월에 상원 법사위까지 통과했는데요. 이후에서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시행 중이고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나 EU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부분에 독점 규제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중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강하게 제재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까지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강한 플랫폼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